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든 적 있나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루가 이미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는 멈춰버립니다. 또다시 나는 못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특히 변화를 원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일 뿐이에요. 그 시작은 해야 한다는 말에서 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해. 더 체계적으로 살아야 해. 모든 걸 해내야 해. 그런데 우리 뇌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해야 한다는 말은 초대가 아니란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스스로를 몰아쓰면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거나 산만해지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마치 마음 안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왜 아직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 아이는 점점 숨어버리고 우리는 점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예쁜 목표와 계획으로 가득한 긴 리스트를 작성한 적 있나요?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기억 있을 거예요. 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자신을 본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선 조급함 없이 존중과 차분함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뇌는 모호하거나 너무 큰 목표를 잘 처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자라고 적으면 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다 끝내기, 다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정체불명의 괴물을 마주한 듯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목표를 적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영어 공부 3시간 하기. 이렇게 써보세요. 영어 책 펼치고 한쪽 읽기. 그걸 다 했으면 이해한 문장 하나 써보기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뇌는 놀라지 않아요. 부담 없이 첫걸음을 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발도 나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 집 전체 정리하기 대신 침구 개기, 그 다음엔 양말만 정리하기 작지만 현실적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요. 시작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쓰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꼭 생산적인 하루여야 해. 또는 절대 산만해지면 안 돼. 하지만 이런 말은 우리 안에 긴장을 만듭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런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지내고 싶다. 일단 10분만 집중해보자. 단순하지만 진짜 달라져요. 이제 하루의 계획을 실제로 바꿔볼까요? 기존 계획, 공부하기, 운동하기, 일 처리하기 조정된 계획, 흥미있는 책 한쪽 읽기, 음악 틀고 5분 스트레칭, 쉬운 일 하나만 처리하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사람만이 계속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럼 힘든 날은 어떻게 하지? 그런 날도 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엔 억지로 생산적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많이 숨 쉬는 날, 최소한만 해도 되는 날,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회복의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말해준 적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한 번에 해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누군가는 멋진 루틴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우리가 보는 건 다른 사람의 무대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무대의 뒤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
내가 가진 이야기, 내 몸, 내 리듬은 자꾸 잊혀져요. 계속되는 비교는 완벽주의를 키우고 완벽주의는 결국 우리를 멈추게 만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 걸음이 작더라도 그건 여전히 의미 있어요.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재활 클리닉에서도 사용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7분 블록이에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 그걸 하는 이유, 조용히 시작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예를 들면 작은 일, 컵 하나 씻기 이유, 싱크대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장소, 조용한 부엌, 그리고 타이머를 7분으로 맞추고 시작해요. 딱 7분만. 억지로 오래 안 해도 돼요. 쉬고 싶으면 멈춰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건 시작하기 전이니까요. 민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방법을 3주 동안 해보셨어요. 처음엔 겨우 일어나서 이불 개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 다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몸이 1%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한 달 후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해 준 거예요. 과학도 이걸 인정해요. 교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주 작은 목표라도 정해서 실행하면 뇌의 보상 중추가 반응해요. 그건 우리 몸에게 넌 해낼 수 있어 라는 진짜 감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점점 편안해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해 라는 말 대신 할 수 있어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땐 해냈어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단지 그 길을 좀 더 따뜻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나를 멈추게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답변들이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결정해줘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시간을 이기는 채널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공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요.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 계획은 잘 세우는데 왜 항상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될까? 그 포기의 뒤에 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